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이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산문집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 작가님의 성함을 들어본 독자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도우 작가님의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니까요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위즈덤하우스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 끝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드라마에는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이도우 작가님은 바로 그 원작 소설을 쓰신 작가님입니다. 그 외에도 사서한 백시포의 우편물, 잠옷을 입으렴 등 따뜻하고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는 소설들을 주로 쓰셨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의 산문집이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살아오신 삶과 그동안 만난 인연들, 소설과 드라마 속 장면의 비하인드를 담은 에세이는 물론이고 총 9편의 나뭇잎 소설, 즉 짧은 소설들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작가님이 여기에 실린 글들을 나뭇잎에 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나뭇잎이라고 하면 무게가 무겁지 않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때로는 파릇파릇하고 또 때로는 붉게 물들어서 낙엽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딱 그렇게 누군가의 책갈피에 끼워졌다가 바람을 타고 날아갈 것만 같은 느낌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우선 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데요. 요즘 우리에게 특히 애틋하게 다가오는 단어죠. 최근에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지치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늘 책의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이 책을 읽었던 지난 며칠이 저에게는 책상 앞에서 봄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표지부터 물론 벚꽃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감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용이 더 봄같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인상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님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사건이라든지 역경, 고난, 이런 이야기보다는 일상에 찾아오는 어떤 순간들, 사소하지만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그리운 것들, 이런 이야기가 주로 실려 있어요. 사실 평범한 일상에서 글감을 이렇게 뽑아내서 꾸준히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상 해보면은 저도 번번이 실패를 하는 일인데 화려하지 않고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별거 없다고 치부해버리기 쉬운 일상을 좀 더 상냥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햇살을 되찾은 봄의 느낌과 많이 닮아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 책의 제목에도 밤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작가님이 서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쓴 글에서는 촛불 냄새가 난다. 우리가 흔히 밤에는 감정적인 상태가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밤에 쓴 글에는 감정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글을 쓸 때 감정적인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상적이다. 너무 감정 과잉이다. 라는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왜 감정이 과잉되는 상태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반발심 같은 게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역시 좀 그런가 싶어서 지우기도 하고 이 책의 서문에서 작가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쓴 글은 다음날 밤에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새삼 촛불 냄새를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라고. 대단히 화려하지도 않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일상, 내가 쓴 글, 내가 느낀 감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글로 적어내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지만 분명 연습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마인드에 약간의 전환을 일으켰던 것은 밤에 쓴 감상적인 글, 감정 과잉의 글이 아니라 촛불 냄새가 나는 글이라고 다르게 표현한 걸 읽으니까 그 글 자체에 부여하게 되는 제 감정과 저의 의미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작가님이 끊임없이 권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신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지고 당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고 상냥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그런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밤에 자기 전에 주로 읽었거든요. 자기 직전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읽고 싶어지잖아요. 지난 며칠 동안은 그래서 그게 일종의 루틴이었습니다. 밤에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이 책을 읽고 또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독서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나서 잠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밤에 자기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나이트 루틴 좋잖아요. 마침 제목도 밤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니까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도우 작가님은 소설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구성작가와 카피라이터로도 일을 하셨다고 해요. 글과 문장을 다루는 일을 원래부터 오랫동안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신 컨텐츠와 텍스트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에세이를 읽을 때,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의 에세이를 읽을 때 그분들이 평소에 수집해오신 문장들에서 감명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작가님들이 저보다 당연히 더 많은 자료와 컨텐츠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인용하는 문구나 작품들에서 내공이 느껴집니다. 이 책도 이도우 작가님의 일상 이야기를 읽음과 동시에 작가님이 평소 수집해오신 문장들을 엿보고 제 기억에 담아두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역사가 되고 달빛 아래서 전설이 된다 라는 명언이라든지 타고르의 시 구절이라든지 영화의 대사나 외국의 민담, 제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텍스트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글 쓰는 분들의 에세이를 특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도우 작가님이 쓰신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를 전하는 그런 문장들, 그리고 이도우 작가님이 인용하신 문장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런 문장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다이어리에 기록하면서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신기한 점은 내용이 주는 재미와 직관적인 감정들 뿐만 아니라 좀 더 섬세한 결의 감정들, 심지어는 공간감과 계절감까지 독자에게 선사한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봄의 계절감을 가득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따뜻한 느낌을 가져다 줄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번 봄은 조금 더 힘들었기 때문에 책 속에서나마 따뜻한 봄 기운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책과 함께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이나 작가님의 작품들을 읽고 평소에 했던 생각들, 이 봄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혹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정말 완전한 봄이 됐죠?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나뭇잎도 파릇파릇 나기 시작하고 꽃도 피고 아무쪼록 이 봄날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때가 얼른 왔으면 좋겠고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따뜻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